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11월 30일 오후 국내 배구, 야구, 농구 이렇게 말씀드리고 축구 쭉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에게 주시는 작은 시청료라고 돈 안 들어가는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조금 스터디방 대응이 좀 늦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바로바로 늦더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오프 채팅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제가 다 답변 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넣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배구입니다. OK저축은행 대 우리카드. 이 경기는 이 양 팀의 에이스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터의 볼 분배 그리고 수비 조직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OK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 디미트로프의 개인 화력으로 한두 번 흐름을 끊어야 하지만 그 이후 서브와 블로킹에서 연속으로 압박을 이어가지 못하면 곧바로 다시 상대 패턴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예측해보면 이 주포의 한 방보다 이 세트의 볼 분배, 라인 압박의 지속성이 더 중요해지는 승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점에서는 우리 카드가 구조적으로 앞서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우리 카드의 승 보면서 오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농구입니다.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 외곽슛보다는 골 및 장악력 그리고 리바운드 경쟁이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KB스타즈 이 박지수를 중심으로 페인트 존 장악하고 김민정이 윙과 리바운드 가담 병행하면서 인사이드와 외곽 수비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카이 사라는 초반부터 템포 끌어올리면서 우리은행 수비 세팅 전 빠른 패스로 라인 흔들고 이 박지수가 로우 블럭에서 자리 싸움 끝내면서 패스 받는 순간 득점각이 이미 열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자유투와 세컨드 찬스까지 합치면서 이 KB스타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 커버하는 게 워낙 경기 시작 전에 하다 보니까 끝까지 출전 여부는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KB스타즈의 승 보면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대 IB기업. 네. 이 경기 리시브 이후 첫 볼 처리 효율이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전형적인 사이드아웃 싸움이 될 전망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퍼저축은행 이 박정아의 키 높은 그리고 고예림의 날카로운 백어택을 중심으로 초반부터 기업은행의 블로킹 라인 흔들어서 공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페퍼저축은행은 이 리시브만 어느 정도 유지돼도 이 박정아가 남볼을 득점으로 전환하면서 클러치 상황에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홈팬들 앞에서 이 삼각 패턴이 살아나면 공격 선택지도 넓어지면서 세트 운영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페퍼저축은행의 승리 보면서 이 경기 오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후 축구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베르디 대 가시마 경기입니다. 가시와 레이솔과의 이 승점 1점 차이를 지우고 우승을 노리기 위해 도쿄 베르디전을 사실상 결승전처럼 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승 경쟁에 무게를 짊어진 팀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팀이 붙는 만큼 이 경기는 가시마가 스즈키와 엘베르의 결정력 앞세워서 승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시마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도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찌다 대 나고야 경기입니다. 마찌다 올 시즌 내내 활동량 높은 전방 압박과 이 조직적인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빌드 어시스트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찌다 승 보면서 핸디 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와사키 대 산프로체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이 홈에서 여유 있는 일정과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이 예리손의 결정력
그리고 오제키의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가와사키의 승 보면서 핸디 승 동그라미 2개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코마리 대 오사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사카 루카스 페르난데스와 이 카가와 신지를 중으로 세컨드 존을 빠르게 점령하면서 이 상대의 전환 불안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오사카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 보고 그다음에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코하마 FC 대 교토 퍼플 상가입니다. 교토 퍼플 상가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 중원 싸움, 파이널 서드 마무리에서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토 퍼플 상가의 승 보면서 핸디는 패스하고 이번 경기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쇼난 대 시미즈 경기입니다. 시미즈는 이 3-4-3 전개와 중원 탈압박 그리고 카피샤바의 개인 기량을 통해서 파이널 서드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성이 더욱 유리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의 승 보면서 이 경기 핸디무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카타 대 가시와 경기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우승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카키타를 포함한 전방 자원과 중원 플레이 메이커들의 집중력을 한 단계 끌어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 보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셀고베 대 FC 도쿄입니다. 비셀고베는 미야시로와 무토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 세트피스 루트까지 모두 살아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비셀고베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 보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방에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카야마 대 우라와 경기입니다. 우라와 구스타프손이 뒤에서 경기를 읽어주고 이 세키네와 마스오가 세컨드 지역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공략하면서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라와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쿠오카 대 간바 오사카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이 우사미 다카시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툰맥과 웰튼 필리페가 그 패스를 받아서 파이널 서드에서 직접 승부를 걸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간바 오사카의 승 보면서 핸디 승에 동그라미 2개 하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대 안양 경기입니다. 대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현실적인 승부처에서 에드가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크로스 패턴, 세트피스를 통해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도 같이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대 광주입니다. 이 경기는 수원 승점 3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홈팬들 앞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박과 윌리안, 한찬이로 이어지는 축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할 여지가 큽니다. 수원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대 제주 경기입니다. 제주는 잔류를 위해 한 경기 한 장면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체력 우위와 빠른 역습 자원을 앞세워서 울산의 뒷공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승 보면서 핸디의 승에 동그라미 2개 드리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서 대 퍼스글로리입니다. 메가서 같은 경우는 4-4-2 운영을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완성하고 있고 이코노미 디스의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메가서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대 FC 서울입니다.
이 경기 전북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를 이룬 상태에서 코리안컵 결승을 바라보며 리스크를 줄이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서울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무거워진 발끝 때문에 공격에서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의 화끈한 득점쇼보다는 승부가 끝까지 안 풀리는 답답한 흐름 속에서 균형이 유지되는 무승부 의견을 드려보면서 핸디 승은 프랜승으로 FC 서울 그리고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김천 상무대 대전 하나은행입니다. 김천과 대전 모두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빡빡한 일정 속에서 주전급 자원들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누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한 방의 결정력보다는 체력과 리스크 관리가 승부의 중심이 되는 흐름에 가깝고,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 승점 나눠 갖는 무승부 보면서 프랜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대 포항입니다. 이 경기도 보시면은 각자 어느 정도의 목표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서요. 마지막 한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는 큰 무리 없이 시즌을 정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 보면서 핸디승, 프랜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아인트호벤 대 플렌담 경기입니다.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는 루번 반 분벨의 인버티드 돌파와 사우턴의 빌드업 그리고 페리시치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이 템포와 파이널 서드 점유율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팀입니다. 아인트호벤의 승 보면서 이마인 승 보면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체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컷백 그리고 카사데이의 세컨드 라인 침투를 연쇄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패턴을 갖춘 팀이라 한두 번의 장면으로도 승리 그리고 골을 가져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리노의 승 보면서 이 경기 핸디는 무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3백 기반의 안정적인 블록 위에 후반 교체 카드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들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에서 힘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보면서 핸디 무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리가 소시아다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이 코메사냐의 메잘란 무브먼트와 이 제라르 모레노의 연계 능력을 앞세워서 소시에다드 수비 라인의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자를 수 있는 전술적으로 도구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 보면서 핸디 무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텔스타 대 페노르트 경기입니다. 페노르트는 이 우에다의 결정력, 하지무사의 드리블과 컷백, 그리고 팀버의 빌드업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며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페노르트의 승 보면서 1마인 승까지도 보면서 그리고 이 경기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고에드 이글스 대 위트레어 경기입니다. 고에드 이글스는 이 에드바르드센의 포스트 플레이와 마가렛의 침투 그리고 브렘의 패스 연결이 점점 맞물리면서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경기 고에드 이글스의 승, 핸디 승 동그라미 2개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피사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은 이 바렐라의 메잘란 무브먼트, 튀랑의 하프스페이스 장악, 그리고 라우타로의 마무리까지 전방 조합이 이미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박스 근처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밀란의 승 보면서 핸디 승 보면서 이 경기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트라스부르 대 브레스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 3백과 중원 운영을 통해서 경기의 폭과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팀이고 특히 엘 무라베의 스위칭 패스는 이 브레스트의 솔러인 밸런스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의 승 보면서 1마의 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 잘 계속 매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요즘 최근 인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뒤늦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토 아카데미는 경기 시작 전 한참 전에 이 방송에서 일반적인 전력 분석밖에 얘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터디방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절대적으로 참고만 해 주시고 방송에서 들어보시고 참고하실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아 스터디방에서 함께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전에 그리고 시청 중간에 "김조교 열심히 한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 대 울버햄튼입니다. 아스톤 빌라 와킨스, 맥긴, 틸레만스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홈에서 상대 수비를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 보면서 핸디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팅엄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미투마와 오라일리 웰백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 패턴과 이선 움직임을 통해서 노팅엄 수비 라인의 간격 붕괴를 여러 차례 유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브라이턴의 승 보면서 핸디 무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웨스트햄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쪽 다 완전히 무너지는 쪽 없이 서로 한 번씩 흐름을 가져가다가 결국 스코어를 나눠 가지는 무승부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매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 보면서 1프렌 승 보면서 이 경기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함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이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의 연계 그리고 루앵링의 템포 조절과 전환 능력을 통해서 전반에는 점유와 리듬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후반에는 롱패스와 직선적인 공격 전개로 승부를 보려는 분명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슈투트가르트의 승 보면서 핸디 무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비야 대 베티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공격력이 부족하기보단 양팀 모두 전술적인 철학 자체가 안정지향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코어가 잠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의 승 보면서 무승부 보면서 핸디 프렌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벤테 대 알크마르 경기입니다. 알크마르는 이 미난스의 전진과 페럿, 사디크의 움직임에 맞물리는 순간 트벤테가 비워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알크마르의 승, 1프렌 승의 동그라미 2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앙제 대 랑스 경기입니다. 랑스는 이 실라의 중앙 장악력 그리고 토뱅의 사이드 침투 그리고 컷백 루트 설계까지 전술적 디테일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랑스의 승 보면서 1마인 승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르아브르 대 릴 경기입니다. 릴 전방 압박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교체 카드까지 모두 갖춘 팀이라서 한번 템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상대 빌드업 약점을 반복적으로 찌르면서 득점 기회를 양산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릴의 승 보면서 1마인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로리앙 대 니스입니다. 니스 같은 경우는 이 부다이를 중심으로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가 전후반 내내 수비 라인을 괴롭힐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갖추고 있고 교체 카드까지 포함하면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90분 동안 유지할 여지가 충분한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니스의 승, 1프렌 승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첼시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이 미켈 메리노의 펄스9 움직임과 에제 트로사르의 이선 침투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와 볼 점유율을 동시에 챙기며 준비된 공격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의 승 보면서 이 경기 핸디무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 대 불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 버카르트와 노안 리츠, 바오야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침투, 드리블 돌파를 유기적으로 묶어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위협도를 꾸준히 들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 보면서 1마인 승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이 스카마카의 존재감, 그리고 데카텔라에르의 컵백, 그리고 파살리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서 후반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탈란타의 승 보면서 핸디 승, 1마인 승까지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셀타 비고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이 로베르트 페르난데스, 바비 포아도, 페페 밀라가 전방 압박과 박스한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해볼만하다고 보는 상대로는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패턴이 몸에 배어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에스파뇰이 승리 가져가면서 1프렌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 대 마인츠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후방 빌드업 완성도, 그리고 에게슈타인의 나볼피아나 역할, 그리고 그리포 휠러로 이어지는 전직 공격 루트를 통해서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 보면서 1마인 승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약스 대 호로닝건 경기입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는 이 베오르스트를 축으로 한 전방 연계와 라울 모르의 중앙 침투, 스티븐의 이성 가담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수 있는 공격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아약스의 승 보면서 1마인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S 로마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AS 로마는 퍼거슨과 마니코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있고 엘샤라위의 속도와 낮은 크로스로 상대 라인을 뒤로 몰아붙이는 후반 승부형 플랜을 갖추고 있습니다. AS 로마의 승 보면서 핸디무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리옹 대 낭트 경기입니다. 리옹은 인버티드 풀백과 중원 숫자 싸움을 기반으로 볼 점유율과 경기 템포를 주도하면서 낭트 포백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리옹의 승 보면서 1마인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벨링엄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뒷공간 침투를 통해서 한번 공간이 열리면 곧바로 득점 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 보면서 1마의 승 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경기 커버해 보았습니다. 김조규 정말 고생한다고 여러분들 응원과 격려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으로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서디방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